그다음에 지금 종로 여기가 지금 가장 관심적 아닙니까? 예. 황교안 이낙연이 어떻게 되나? 뭐 시청자들이나 유권자들 다 관심적인데 그동안은 뭐 3월 초부터 중순 여러 곳에서 동아일보, 중앙일보, MBC, 뭐 KBS 다 조사했는데 한 20% 안팎에서 뒤진 것으로 나와가지고 많은 보수우파 이쪽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국민일보 조사에서는 그래도 많이 좁혔네요. 예. 그동안에는 한 20% 정도쯤 차이가 났는데요. 예. 이제 그저께 조사한 걸 보면은 격차가 한 14.9%가 났는데. 1인데요, 1. 아, 그런가요? 예, 51.2가 이낙연, 황교안 37.1. 예. 그러니까 14.1%로 좁혀졌어요. 4.1% 차이로 좁혀지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추세를 보면은 20%대에서 14%로 줄어들고 예. 앞으로 이제 날마다 1, 2%씩 계속 줄어들게 되면은 4월 15일 날 투표 당일에는 사실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 30일 매트릭스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이낙연 48.3, 황교안 35%로 13.3%예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7, 8% 이상 줄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하면은 선거의 달인 아닙니까? 예. 어제 그 종로 지역 유세 지원으로 갔던데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그 김종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바짝 당기고 있는 것이 지지율 예. 격차를. 선거 운동의 이제 집중적인 효과가 그러니까요. 메시지 집중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전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지역구 선거하느라 또 중앙선대위 또 지휘하느라 이렇게 굉장히 힘이 분산돼 있었는데 정신이 없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또 공천 문제도 걸려가지고 그쪽도 여기다 굉장히 신경을 쓸 심했죠. 수도 없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메시지 집중도 또 예. 국민과 언론의 그 관심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종로 전체로 보면은 종로의 동쪽 창신동 지역은 민주당 표가 좀 지지자도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로의 서쪽인 이쪽 뭐 평창동, 사직동, 가해동, 뭐. 가해동 예. 이쪽은 이제 그 통합당 표가 많은데 문제는 민주당 표는 일찍 결집이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전에 정세균 정세균 의원이 총리가 국회의원 할 때 조직이 잘 갖춰져 있기 예. 때문에 그 혜택을 많이 받는데 반면에 이쪽 종로의 서쪽 지역은 예. 조직화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서히 조직화가 되고 표심이 결집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 표가 결집되게 되면은 아마 예측 불허의 접전이 될 거고 황교안 대표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둔다면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 맡아서 전국 선거를 지휘를 하고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종로에 이제 전념을 하지 않습니까? 바닥을 지금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예. 쓸고 다니니까 그 효과가 나타난 거고 그동안 부동표로 있었던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중도층들이 지금 표가 결집을 해서 황교안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된 이제 황교안 후보와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둘 다 유력한 여야 차기 대선 주자 그렇죠. 아닙니까? 뭐 유력하죠. 예, 이제 그런 측면과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양쪽 다 당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후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합당 입장에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황교안 후보를 살려야지 예. 차기 대선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종로가 주는 파급 영향력, 효과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요. 서울의 인접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전체 또 지역 선거에까지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황교안 후보는 꼭 당선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 이런 것들이 조금 모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총리가 거기서 두 번의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무진장
전북의 무주진한 장수에서 사선을 하고 올라오셨을 때 그때도 보면은 그 지역 종로 사람들만 뛴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잘 알잖아요. 정세균 총리하고 가까웠고 그래서 그 당시 뭐 선거전 할 때도 뭐 여야 그 사무실도 제가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전 호남 사람들이 그때 지지를 해준 거예요. 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종로 사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기는 겁니다. 그때 홍사덕, 오세훈 두 다 이겼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질 걸로 생각했죠. 근데 지금도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로 보수층들이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종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하고 뭐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다 전화를 하고 도와달라 이렇게 해야 이게 이기는 거, 이겨요. 그럴 때 예. 정세균 그 당시 후보 보니까 그렇게 호남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예상을 다 튀었고 두 번 다 연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대표님의 그 고언을 좀 황교안 후보 측에서 잘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아니요, 황교안 후보 측이 아니라 이 보수 자유 우파 세력들이 자질해서 도와줘요. 그걸 어떻게 알고 일일이 전화를 오겠어. 예. 그렇게 해줬다고요. 그 당시도 그랬다니까요. 예. 아, 정세균 관리한다. 그래야 저 사람 큰 힘을 만든다. 그렇게 호남 사람들이 힘을 모으니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려면은 지금 바짝 추격에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이 종로에서 바람이 불고 종로가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만 한다면은 정말 여기는 아직도 이제 선거 중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뒤집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맞습니다. 또 하나 이 관심 지역이 구로을입니다. 예. 구로을 하면은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이 구로을은 특히 뭐 과거에 민주당 텃밭이에요. 예. 쭉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뭐 박영선 의원 박영선 그 이전에 뭐 김한길 의원 뭐 할 거 없이 전부 민주당 사람. 서울에서 가장 험한 곳들이 구로을, 광진을, 관악 갑인가 을 예. 그 지역들입니다. 거기에 호남 사람들이 전에부터도 많이 살아요. 구로공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에서 전부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구로공단으로 왔어요. 누님들이 와가지고 그 벌어서 시골에 있는 동생들 학비 대주고 한 지역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문재인 복심을 갖다 꽂았지 않습니까? 윤건영이 예. 내리 꽂았어요. 뭐 본인은 이제 쉽게 당선될 거라고 갔는데 뭐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죠. 적수를 이제 제대로 만난 거죠. 김용태 통합당 후보 간단치 않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양천 을에서 3선을 하다가 지금 윤건영이 잡는다고 구로 올라옮겼잖아요. 예. 구로을만큼 양천을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양천갑은 목동을 끼고 있기 때문에 보수 표심이 많은데요. 양천을 지역은 신정동이라든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분들이 이제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태 후보가 양천을에서 바닥 선거를 하고 또 민원을 잘 하고 본인이 굉장히 또 성실하고 노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뭐 통합당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젊은 후보 아닙니까? 3선이나 했지만 정치를 빨리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차세대 인물로 지금 꼽히고 있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분이 지금 그쪽으로 가서 뛰어들 때는 그래도 어려울겠지 했는데 이번 국민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 내까지 추격해 가버렸네요. 예. 전에 4월 2일 KBS 조사만 하더라도 윤건영 50.1, 김용태 27.7로 22.4%까지 차이가 났었거든요. 예. 근데 또 이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친여 매체들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여론조사 계속 문제점이 많이 들어 있다라고 이제 비판이 많은데요. 특히 이런 선거 직전에 하는 이런 공영 매체들이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악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소위 말해서 밴드 왜건 효과라 그래서 이게 마치 여론조사가 사실인 양 사람들이 생각하고 저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심리적인 효과를 유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그 기획 조정 국정상황실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실장을 했던 윤건영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려고 했던 뭐 그런 게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겠죠. 최근에 조사를 보면은 그래도 김용태 후보가 상당히 분발 선전하면서 윤건영 조사 보니까 윤건영 42.5%, 예. 김용태 후보 37.5% 차이로 그러면 5.0이죠. 5.0% 오차범위죠. 오차범위 내에 네.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래 이 지역의 통합당 그 당협위원장을 하던 강요식 예.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면서 조사에 따르면 11% 지금 지지를 11%가 나오고 받았거든요. 있어요. 그럼 이 11%가 결국에는 사표 방지 심리에 따라 가지고 김용태 후보로 가게 된다면은 김용태 후보가 이거는 100% 이길 수 있는 선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용태 후보고 강효식 후보 간에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6일까지 5, 6일간 조사를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 강효식 후보가 자기한테 8% 가산점을 달라.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단일화 협상이 깨졌는데 예. 사실은 지금 두 사람이 단일화만 되면은 가볍게 윤건영이를 지금 제칠 그런 가능성이 커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진보 측은 다 힘을 합치는데 보수는 이런데 단일화라고 뭉치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얘기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선거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 강효식이만 여기서 딱 마음을 비워버리면 이건 간단한 문제예요. 강요식 후보 입장에 봤을 때 좀 억울한 점이 있겠죠. 물론이죠. 그러나 이번 선거는 크게 봤을 때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견제 이게 반드시 돼야 되는데 그런 대의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강요식 후보가 후보 단일로 하든지 아니면은 사퇴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지지만 혹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제 형식적인 후보 단일화는 아니지만은 실질적인 후보 단일화의 효과로 나중에 지지자들이 결국은 김용태 후보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6일까지 해야 그 투표 용지에 이름이 빠지는데 그래도 선거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면은 단일화 효과가 있죠. 예. 훨씬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는 단일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또 당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열은 구로 울 같은데 이건 상징적인 지역 아닙니까? 예. 이런 데를 뒤집어 버려야 이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또 하나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곳이 경기도 고양 정입니다. 예. 여기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3선을 한 지역인데 불출마하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 이렇게 전략 공천했죠. 예. 또 통합당에서는 김연아 지금 비례대표 의원 아닙니까? 이것도 맞춤 공천을 했어요. 이분이 도시계획학 박사로서 그 지역이 부동산이 제일 관심사입니다. 예. 근데 여기도 그동안 3월 28, 9일 YTN 조사만 하더라도 이용우 민주당 후보가 한 9%가량 이렇게 앞섰는데 이번 조사에는 뒤집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그 김연아 통합당 후보가 46.4%, 예. 그다음 민주당 이용우 후보가 42.2%, 김연아 후보가 4.2%, 물론 오차 범위 내지만은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예, 박빙 우세네요. 그동안에 여론조사 결과가 이용우 민주당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왔고 또 예. 엎치락뒤치락한 경우가 예,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거 아주 관심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큰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좀 뒤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하다가 지금은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김연아 후보가 앞서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는 여기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제 삼선했던 지역인데 예. 지난번 상기 신도시 예. 그 계획에서 배제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분노한 뭐 그런 지역인데 그런 표심 민심을 잘 흡수하고 또 지역 개발 공약을 잘 내면은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얼마 전에 그 지역에 뭐 행사에 갔다가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동네물이 많이 흐려졌네 했다가 상당히 혼짝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 혼내는 민심이 다시 한번 4월 15일에 발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고양정은 정당 지지율도 보니까 민주당 41%, 통합당 40.7%. 진짜 여기는 박빙의 지역이에요. 예. 예. 예전에 이제 크게 봤을 때 서울의 이제 뭐 외부 지역인 분당, 일산 이렇게 보면은 분당은 이제 보수층 지지세가 많았고 일산은 이제 뭐 진보 지지자가 많았는데요. 네. 요즘은 이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대결되어 있습니다. 네. 분당도 마찬가지고 이 고양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큰 흐름 추세, 예. 즉 중도와 부동층들이 아직 결정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표들이 여당으로는 가지 않고 야당으로 갈 표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 표들을 어떻게 잘 흡수해서 모아내느냐, 이게 이번 선거의 승패의 가장 큰 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서 교수님 말씀대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중도층 또 무당층이 한 27% 이렇게 되는 걸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바로 한 얼마 안 남은 상황으로 이렇게 닥치니까 이 중도 부동층이 마음을 결정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격전지 그동안 뒤졌던 곳에서 뒤집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당 측에서는 서울 49개 지역 중에서 우세 지역이 한 10개 미만이다 이런 뭐 조사 결과를 내놓고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일보와 C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서울에서도 충분히 25석 안팎을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체 서울, 경기, 인천 여가 121석이 걸린 최대 승부처입니다. 지난 선거 때는 아마 새누리당이 35석분이 못 얻었는데 최소한도 여기에서 수도권에서 50석 이상을 얻어야만이 통합당이 원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대로라면은 충분히 50석 이상의 의석을 수도권에서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여론의 추이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